연립 2차 부등식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 배웠어요. 연립방정식. 연립, 뭐 정확하게 2차 방정식 배웠죠. 연립 2차 방정식 서류 어떻게 풀어요? 방정식이요? 네. 미지선을 지워야죠. 주로 이제 미지수를 소구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연립. 말 그대로 식이 이렇게 쌓여 있을 때 얘네 식 가지고 미지수의 개수를 줄여나가시면 된다 그랬거든요. 자, 똑같은 연립이지만 부등식은 아예 다르죠. 연립 2차 부등식은 2차든 1차든 얘네가 중2 때 배운 거랑 똑같죠. 그냥 연립되어 있는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 해를 구해.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범위. 우리가 이제 공수특걸로는 교집합 찾으면 됩니다. 끝이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처럼 뭔가 새로운 기술을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각각 푸른 다음에 공통범위 찾으면 되고, 그 공통범위를 찾을 때 수학적인 도구가 등장하죠. 그게 뭐예요? 공통범위를 잘 찾기 위해서 쓰는 수학적 도구. 그게 뭐예요? 수직선. 자, 수직선. 필요하면 그리셔야 되겠죠? 수직선도 아마 못 그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수직선. 이따 아마 물어볼 텐데, 아마 이거 수직선 그리는 방법을 중학교 때인가 그때 처음 배우시긴 했을 텐데 아마 그런 거 아나? 이런 거? 잠깐 뭐 얘기하면 저 뒤에 가서 그 문제까지 안 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x가 2보다 작다 또는 x가 그 4보다 크다 이거 하고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뭐 예를 들어서 3보다 작다 이런 게 있어요. 연립부등식인데 각각 풀었어 해를. 수직선에 그래서 공통범위를 그려야 찾아야 되거든요. 공통범위를. 이게 특히나 뭐 남학생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학생들이 특히나 이게 좀 그림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직선을 그려요. 얘는 실수할 구멍이 없습니다. 마이에서 3까지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얘를 하셔야 되는데 2보다 작다 4보다 크다인데 2는 한 이쯤에 있고요. 4는 이쯤에 있는데 2보다 작다 이거죠. 4보다 크다. 그럼 해가 뭐예요? i보다 크고 이보다 작다. i보다 크고 이보다 작다. 뭐가 잘못했는지 모르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 뭐? 그게 잘못된 게 있어요? 어? 4보다 크다 여기 있잖아. 여기 4자야. 자, 4자야. 이거 니네 지금 뭐 잘못했는지 모르겠지. 그지? 아, 저 높이. 그죠? 수직선은요 같은 조건은 높낮이를 같게 맞추셔야 돼요. 만약에 수직선 이렇게 그렸죠. 수직선을 만약에 이렇게 그리시면 이거는 조건이 3개라는 거고, 조건이 3개라는 건 공통범위가 3줄이 겹쳐야 돼요. 그럼 얘는 해가 없다 그러셔야 돼요. 수직선 이렇게 그리셨으면 얘가 지금 하나의 조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지시면 안 되고 얘가 이렇게 그려져야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야 니네가 이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얘는 2개니까 대충 그려도 찾죠.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이제 이 교집합의 이 부등식 범위를 예를 들어 4개를 그려서 찾아야 돼. 조건이 4개야. 4개. 그럼 당연히 여러분은 몇 줄이 겹친 데를 찾아야 되면 4줄이 겹친 데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4줄이 겹치는 걸 찾는다고 했을 때 높낮이를 똑바로 안 맞춰서 그리시면은 못 찾아요. 헷갈립니다. 수직선에 그릴 때는 같은 조건은 높낮이가 같아야 돼요. 알겠죠? 알고 있었어, 서주야? 알고 있었어요? 그냥 대충 티나. 대충 하지 말고요, 제발. 자, 어? 대충 티는 뭐예요? 대충 티는. 대충 티 안 되는 건 무슨 말이야? 아, 대충 다 티나게. 됐어요. 아, 티나게. 자, 다음. 이게 이제 2차 부등식 마지막 내용에 2가지 이제 배우는 게 있는데요. 2가지. 2차 방정식에 2차 방정식 부등식인데 갑자기 방정식으로 내려가거든요. 2차 방정식에 이제 2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실자는 있는데 근의 부호라는 거를 판단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근의 위치를 판단하는 걸 배웁니다. 당연히 실근에 대한 겁니다. 실자는 생략하고, 실자가 여기가 아니고 자, 근의 부호하고 근의 위치 판단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근의 위치
근의 부호 조건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근의 위치를 다른 말로 다른 책에는 가끔 옛날 책에 근의 분리라고도 가르치긴 합니다. 근의 분리. 요거는 교과서상에는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냥 여러분이 배운 내용 토대로 잘 알아서 이끌어내서 풀어라 이런 거고. 문제는 등장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대수나 2학년 과정을 올라가서는 간간이 필요합니다. 간간이. 그러니까 알아는 두셔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자, 2차 함수, 2차 방정식의 근의 부호. 근의 부호는 우선 뭐 갖고 판단하냐? 외우셔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이거는. 기계적인 암기가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뭐 갖고 하죠, 서죠? 2차 방정식 근의 부호는 뭘로 판단한다? 세 가지? 판별 합곱. 네? 판별식 합곱. 판별식하고 합곱.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D 합곱이라고 합니다. D 합은 뭐예요? 두근의 합, 두근의 합. 근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D 합곱 외우셔야 돼요. D 합곱 외워 놓으셔야 돼요. 단순 암기하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근의 부호 D 합곱, 근의 부호 D 합곱 하시면은 집에 가서 10번만 외워보세요. 화장실 가서. 금방 외워집니다. 그래서 이건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오히려 공부를 좀 안 하는 애들한테는 이거를 가르치게 되면은 10번씩 읽어보라 그러거든? 그럼 걔네들은 고3 때까지 안 까먹어. 10번씩 읽어보라 그러면. 그치, 현준아? 디합곱. 자, 이게 생각보다 입에 좀 붙어요. 그냥 근의 위치는 뭘로 하냐? 근의 위치는? 근의 위치는 뭘로 하죠? 혹시 근의 위치도 아나요? 자, 하나만 배웠나요? 자, 근의 위치는 우리가 이제 외울 때 여러분이 함디축 이렇게 외우라 그래요. 함, 디, 축. 자, 함은 합이 아닙니다. 함은 함수값 얘기하는 거고요. D는 저 D 판별식이고요. 축은 2차 축방 얘기하는 거예요. 축방. 그래서 이제 함디축 D 합고 함디축 D 합고 막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다요. 실제로 우리 배운 애들 1학년 때부터 배운 애들은 고3 애들도 물어보면 다 알아요. 다 알아. 문제는 뭐가 뭔지 몰라서 그렇지. 자, 얘가 이제 그걸 까먹어서 그렇지. D 합곱하고 함디축은 생각보다 입에 많이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뭐 다행이라 그래야 될지 불행이 알고 계셨어요? 조영 씨? 근의 위치는 아, 그래요? 아무튼 이제 기존에 외우던 방식이 있으면 그대로 외우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이렇게 외우라고 하고요. 근의 부호, 근의 위치. 엄밀히 말하면은 근의 부호는 근의 위치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근의 위치만 갖고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근의 부호가 좀 더 심플하게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의 부호, 근의 위치 이렇게 두 가지 조건 외우셔야 되고, 뭐 예시 들면 이런 거예요. 2차 방정식의 근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는다. 2차 방정식이 예를 들어 이런 조건이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는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문제를 읽어봤을 때 근의 부호 문제구나. 근의 부호니까 D 합고 떠올리신 다음에 조건을 쓰면 돼요. D는 뭐예요? 서로 다른이니까 0보다 크다. 합조건은 양근이니까 0보다 크다. 곱조건은 양근이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문제를 읽고 이게 근의 부호 문제인지 근의 위치 문제인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근의 위치 문제는 2차 방정식을 주고 얘네들의 두 근 중에 한 근은 1보다 크고 한 근은 1보다 작다. 뭐 이런 걸 주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게 근의 위치 문제. 오케이? 예시는 이따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거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 외워주시면 대수 파트 가서 지수로 감수할 때 여러분이 지수로 감수 문제풀이 할 때 잠깐 쓰여요. 또 잠깐 쓰이고 미적분 원에서도 잠깐 쓰여요. 이 방법을 모르시면은 다른 방법 외길로 가셔야 돼요. 그 외길이 더 좋은 방법이긴 한데 간혹 얘가 더 심플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은 어떻게 푸냐? 이거를 모를 때 푸는 일반적인 방법은 다 그래프로 해서 푸는 겁니다. 다 그래프.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푸시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고, 조까지 외웠다고 치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니들이 해. 니들이 하시고, 니들이 하시고, 니들이 하시고, 이것도 니들이 하시고. 우선 저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선 저거부터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따 한번 얘기할게요. 빨리 갔다 와서 시간이 되면 얘기하죠. 자, 요것도 그냥 니들이 하세요. 이런 거 판별식 문제 이런 거. 실근 조건이 뭐예요? 지금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뭐예요? T는 0보다 크거나 네, 그거만 안 놓치면 되죠. 자, 그래서 됩니다. 자, 보시면은 문제 읽어보시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읽어봤는데 뭐야? 근이 모두 음수야? 근의
부호구나. 니네가 쓰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읽어 가시면서 아 근해 부호 문제구나. 아 D합법이구나. 그러면 D 조건은 뭐야? 목현준이 D 조건 뭐야? 빨리빨리 안 돼? 예준이 D 조건 뭐예요? 크거나 같다. 합 조건 곱 조건 어차피 이거밖에 주의할 거 없어. 됐어요? 둘다 미안해요. 자 주의할 건 얘밖에 없어. 알았죠? 주의할 건. LA 갈기 뭐 질문 있어요? 왜 네. D가 적어요? 두근두근. 아 근데 네. 그 0이면은 네. 0이요? 아 여기 0에 는 0이요? 네. 중근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 중근도 두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는 간단히 한번은 보시게 해야 되는데 2번에 보시면은 두 근의 부호가 반대래요. 자, 그러면은 아 근의 부호 문제입니다. D 조건 D 시우 뭐예요?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예요. 왜? 4분의 9가 부호가 다르니까 풀마니까 실근 두 개. 자, 합 조건 뭐예요, 시우? 4은 몰라요. 그죠? 곱 조건 뭐예요? 마이너스. 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조건으로 쓰여진 건데 여러분이 이렇게 아시다시피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두 근의 부호가 반대면 판별식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당연하니까. 얘는 당연하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당근이니까. 합은 몰라서 못해요. 몰라. 그래서 결론은 뭐만 해요? 곱만 하면 돼요. 그럼 왜 당연한지만 보여드리면 되겠는데 니네가 원래 이건 다 해봤어야 되는데 두 근의 저기 부호가 반대야. 자, 두 근의 부호가 반대라는 건 2차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있는데 두 근의 부호가 반대라는 건 근과 계수에서의 곱 A분의 C가 음수라는 거죠. A분의 C가 음수면 AC가 음수죠. 그럼 판별식이 뭐예요 지금? B제곱 마이너스 4AC지. 근데 B제곱은 항상 뭐야? 0 이상이죠. 근데 AC가 음수면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처리하시면 얘는 무조건 뭐가 돼요? 무조건 양이 되죠. 그래서 D는 무조건 0보다 큽니다. 알겠습니까? 항상. 그래서 안 해요. 해도 돼, 안 돼? 되는 거야. 당근이 얘는 해도 되는 거야. 시간 낭비인 거야. 그러니까 시간만 허비하는 거야. 안 해도 되는 애를 굳이 하는 거니까. 해보면 당연한 게 나온다. 곱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쫙 봤을 때 곱 0보다 작다. 뭐 끝이죠 그냥. 오케이? 내신에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문제가 그냥 나오기보다는 우리가 저번에 한번 선언계에서 잠깐 봤는데 그 14-4번에 보시면은 얘 뭡니까 방정식이 4차긴 4차인데 잘 보니까 뭐야? 보기차. 보기차야. 치환이 되죠.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봐요. 자, t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t 플러스 k 플러스 10은 0이라고 우선 치환이 됐어. 근데 자 원래 방정식의 조건이 서로 다른 내실근이지. 그러면 여러분은 옆에를 쓸 줄 아셔야 돼요. 치환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은 요 근의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기를 잡을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맞아, 선생님이 풀다가 그지? 뭐예요? 여기 밑줄에 뭐라고 써 있어야 돼요? 밑줄에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원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이면 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은 무슨 조건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서로 다른 두 양근이 쓰여져야 됩니다. 여기가 서로 다른 두 양근이 쓰여져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쓰는 게 시작이야. 그리고 나서 마무리는 뭘로 하셔야 돼? 2차 방정식의 근의 부호야? 그러면은 근의 부호 다시 조건으로 가서 마무리는 그걸로 가는 거야. 마무리는 짜잘해진다고. D 조건 뭐야? 0보다 크다야. 합 조건 양이고 곱 조건 양이야. 찌끄러기. 그래서 여러분은 뭘 할 줄 아셔야 되냐? 여기가 이제 버라이어티 해집니다. 여기가 다양해져요.
그럼 여기가 다양해졌을 때 치환한 놈의 조건을 쓸 줄 아셔야 돼요. 저번에 몇 개 보여줬어요. 얘가 만약에 서로 다른 내실근이면 이거고, 여기가 만약에 서로 다른 내실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세실근, 서로 다른 세실근이면은 여기 밑줄에다가 뭐 써야 되겠어요? 뭘로 바뀌겠어요? 0 그렇죠. 하나는 0이고 하나는 양 뭐요? 자, 영양. 이게 복습을 한 건 아닐 거야, 서주야. 그지? 그죠? 자, 영양. 영양 잡혀야 된다,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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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또 서로 다른 여기가 서로 다른 두 양근하고 서로 다른 두 양근이 아니고 미안. 서로 다른 두 실근하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요. 그러면 얘는 조건이 뭘로 바뀌어야 되겠어요? 4차 방정식의 조건이 검은색인데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풀마를 가져야 돼요. 아, 부호가 반대인 실근을 가져야 돼요. 근데 부호가 반대면은 조건이 뭐가 잡힌다? D합곱에서 곱이 마이너스. 곱만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곱이보다 음이다. 문제 되게 쉬워지는 거야. 곱만 음수 따면 끝이거든. 그래서 생각보다 보기 차에서 이 문제가 제일 잘 나오긴 해. 이 조건으로. 나머지 그 밖에 기타 등등은 니네가 다음번에 알아서 찾자고 해. 알았죠? 다음번에 시험 문제에 요거 이제 약간의 문제 유형이긴 하지만 약간 개념처럼 물어볼 거예요. 4차 방정식 보기차의 조건이 무엇일 때 치환한 2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쓰라고 할 거거든. 알겠습니까? 외우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지가 판단해서 쓰는 거죠. 판단.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알아두시고 근의 위치를 그냥 1분만 얘기할게요. 1분만. 자, 근의 위치는 자 보시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다음의 조건인데 두 근이 모두 마사보다 크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의 위치에 대한 문제인 걸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근의 위치 문제는 근의 위치라는 걸 판단했으면 풀이법이 있습니다. 얘는 풀이법이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풀이법은 얘를 외우는 거는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 함뒤축은 외우시고 풀이법은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 문제의 조건이 두 근이 모두 마사보다 크다니까 요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서. 그러면 두 근이 모두 마사보다 크다고 그려졌죠? 그럼 이제 조건을 써요. 조건이 세 개가 뭐였냐면 함뒤축이거든요. 함이라는 조건은 말 그대로 표현된 놈의 함수값 조건입니다. 그래서 함수값이 0보다 크다. D라는 조건은 판별식 조건인데 이거는 그림 보고 하시면 안 되고 문제 보고 하셔야 돼요. 두 근이니까 0 이상. 축 조건은 그림 보고 하시면 돼요. 축은 보다시피 마사보다 크다. 얘네들 교집합 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니네한테 이런 거 시험에 내진 않을 거야. 이거 잔계산이라